아래 링크 하단 클릭하시면 카카오톡 리딩방으로 행복나눔 가족방으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시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리딩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선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제가 이번 주에는 그 지수에 대해서 좀 크게 한번 볼게요. 예, 지수에 대해서 사실 이런 식으로 V자로 반등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마 뭐 이런 것들이 빗나가면 좋은데 이런 어떤 지수 저항대에 부딪히지 않을까, 그리고 조정을 주면서 다시 행보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런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좋은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 나왔고, 뭐 금리 인상 부분, 인플레이션, 그리고 코로나 뭐 확대,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었지만, 사실 이제 주가는 뭐 정말 빠르면 한 6개월 전에, 늦어도 3개월 전에 선행을 한다라는 말씀을 늘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그런 어떤 악재로 인해서 뭐 이런 어떤 자리에서 조정을 받았다, 또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하락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이제 좋은 어떤 상승 추세로 나오고 있고요. 지금 행보 조정을 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모멘텀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고, 만약에 상승을 한다면은 또 이런 어떤 전고점 저항대까지 공격적인 매매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을 말씀드리면, 코스닥도 말 그대로 저항대에 부딪히면서 살짝 상승 추세로 가고 있는 어떤 상황, 추세를 즐기자라는 어떤 방송에서 1차트 5일선을 깨지 않고 추세를 높이면서 저점을 높이는 어떤 이런 어떤 흐름으로 갔을 때는 한번 추세를 즐겨보라는 어떤 의견을 드렸었는데요. 이것도 뭐 이런 어떤 저항대까지 한번 가는지 한번 보자고요. 예, 한번 봅시다. 자, 주식으로 가서 제가 최근에 추천드렸던 종목들 중에 그 멜파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멜파스라는 종목을 여기서 한번 사보자라고 했는데요. 여기가 2,500원대였는데 뭐 사실 여기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가 뭐 최근에 굉장히 강한 힘들이 들어와 있는 추세 상승의 종목이기도 합니다. 내가 한번 사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월봉을 봤을 때, 자, 한번 보십시오. 이 51,000원이라는 이 고점에서 여기까지 추세 하락을 하고, 뭐 락이 있었지만은 뭐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초보 투자자분들, 가장 중요한 건요, 하단의 거래량 힘입니다. 이런 어떤 가장 강한 힘이 들어왔다, 이렇게 강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자, 차트를 한번 좁혀볼까요? 지금 이 장시간 동안 이 하단에 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강한 힘들이 들어온, 이 강한 힘이라는 건 뭡니까? 수급입니다. 수급. 사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락할 때는 사는 사람보다는 파는 사람이 많았다라는 거고, 이렇게 상승할 때는 파는 사람보다 사는 사람이 많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만 사면 늘 대박 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너무 이거는 생명이 아니고, 이건 뭐 그림 맞추기만 할 줄 알면 무조건 돈 벌 수 있는 그런 어떤 정말 간단한, 주식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어렵게 접근할 필요도 없는 그런 어떤 종목들이다 이거죠. 아시겠죠? 예. 뭐 뉴스야, 앞으로 전망이야, 그걸 누가 점칩니까? 뭐 보살 점쟁이도 아니고, 뭐 철학관 운영하는 사람도 아니고, 이 앞으로의 지수를 전망을 치고 그걸 불안에 떨면서 버벅 떨면서 매수 못하고 이렇게 주식 매매를 해가지고 어떻게 돈을 벌겠냐 이런 거죠. 예. 이 그림을 보고 믿으라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 그림을 보고, 예, 이렇게 매매를 해야 되죠. 예. 예. 이 큰 소리를 치는 게 아니라 그만큼 강조를 하는 거고요.
뭐 제가 추천드린 종목들 다 상승한 건 아닙니다. 거의 90% 이상은 상승을 다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하락하는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었습니까? 시장 조정일 때 흘러내리는 걸 제가 어떡하겠습니까? 2700개 종목 중에 시장이 조정을 받아서 흘러내리는데 쌤님이 추천했다고 그 종목이 시장 하락에 영향을 받지 않고 갑니까? 안 갑니다. 근데 시장의 하락일 때 그 당시에 힘이 들어와서 추세를 상승으로 돌리는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또 종목을 추천해서 여러분들에게 종목 수만 늘리는 어떤 그런 매매를 해야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공부 못하는 놈이 참고서 많다고 공부 잘할 수 있습니까? 공부 못하는 놈이, 주식 못하는 놈이 종목 많이 가지고 있으면 돈을 법니까? 그런 시장이 아니다라는 거죠. 주식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가지고 있는 것부터 가감하게 저점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강력하게 해서 반등할 때 팔고 나오고 그 당시에 또 힘이 들어온 종목들을 매수하면 된다라는 거지. 날 받아놓고 오늘만 매매하고 그 다음 주에 우리가 간 짜놓고 간 속에 들어가서 땅 속에 묻힐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제가 말씀드린 건 그겁니다. 자, 멜파스입니다. 멜파스. 예, 가장 강력한 힘이 들어왔다. 근데 이걸 또 사야 되나 지금? 사야 되나? 한번 볼까요? 제가 전 시간에 초보 투자자분들께서 추세를 즐기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보세요. 1차트 5일선을 이탈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쁘게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친구가 이런 식으로 꺾이지 않는 이상 추세는 살아있다라는 거죠. 예. 이 친구가 이렇게 살짝 5일선을 이탈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살짝 이탈해서 이런 저점을 지켜준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조정을 주고 상승 추세로 한번 돌리보겠다라는 의지가 있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꺾여서 하락을 하게 되면은 안 줄 거니까 이제 너희들 그냥 집에 가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추세가 완전히 꺾여서 5일선과 21선이 이탈할 때까지 한번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없는 분들께서는 어제 음봉이 나왔는데요. 요 음봉이 나왔는데 여기서 또 행보 박스권을 만든다 라고 하면은 행보 박스권을 형성을 하겠죠. 자, 그러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점을 그려놓고 이 저점을 강하게 이탈하지 않으면 사보자라는 거죠. 근데 이탈을 해버렸다. 그러면 일단 팔아놓고 보자라는 거죠. 그럼 언제 사? 밑에서 더 이상 하락이 없는 구간에서 천천히 모아가지고 슈팅 쏘면은 다시 요 저항대를 돌파하는지를 관찰하고, 저항대, 전고점 저항대 자리는 매도 관찰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저항대를 돌파하게 된다면 보유하고 가는 거지만, 돌파를 했다가 다시 꼬꾸라지면 팔아야 되고, 돌파해서 안착해서 추세를 상승으로 가게 되면 보유하고 가도 된다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죠. 홍준표 씨가 최근에 지지율이 많이 올라가지고 경남스틸, 보강산업, 휴맥스 홀딩스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상승이 강하게 나오는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강산업 참 가지고 계신 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시간의 상한가를 갔더라고요. 시간의 상한가. 자, 단일 등락을 보니까요, 보강산업 홍준표 관련주가 참 이거 죄송합니다. VIP방, 그리고 일반방 회원분들께는 너무 오랜 어떤 행보기간을 가지고 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지금 단일가는 상한가 같습니다. 그래서 1차트로 가게 되면은 이 친구가 분명히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관찰해야 될 것은 뭡니까? 이 8,520원을 강하게 돌파하는지를 한번 봐야 됩니다. 근데 이 월봉을 한번 보게 되면 이 8,520원, 8,720원, 9,080원을 돌파를 한다면은 꽤 괜찮은 어떤 흐름으로 갈 수 있는데, 또 언제 이 대선주들이 이제 꼬꾸라질지 모르니까, 사실 이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인물별로 이게 지금 윤석열 관련주를 살 수 있느냐, 이재명 관련주를 살 수 있느냐,
그런 어떤 과거의 대선 할 때 어떤 그런 테마주를 살 수 있는 흐름들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수익일 때 수익을 좀 챙겨주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어떤 생각을 하는데요. 자, 휴맥스 홀딩스도 마찬가지로, 저기 그 홍준표, 예, 홍콜라 아저씨의 어떤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굉장히, 상승 힘이 많이 들어오는 어떤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런 자리를 좀 지켜준다면은 한번 사볼 만한데, 만약에 이 친구가 막 이런 식으로 꺾여버린다라고 하면은 절대 사시면 안 됩니다. 예. 만약에, 자리를 유지해주면서, 예, 행보를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뭐 굉장히 강한 힘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또 한번 돌파를 하든지, 아마 이거 조정을 조금 주지 않을까, 주고 난 뒤에 한번 주지 않을까라는 어떤 생각을 합니다. 예, 뭐 휴맥스 홀딩스는 그렇고, 플래티어 제가 플래티어는 여러분들께 한번 지난 방송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단기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저점을 깨지 않으면 32,000원, 32,050원. 자, 박스권 저점. 왜 이게 박스권이야? 단기 박스권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잖아. 단기 박스권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이 단기 박스권을 이탈하게 됐을 때는 전량 매도해야 되지만, 이탈하지 않고 32,050원을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 사야지. 예. 여기가 또 뭐야? 단기 저항대입니다. 단기 저항대. 자, 이 친구가 만약에 32,05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한번 사볼만 하고요. 32,050원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사지 말고, 자, 모아가고 있는데 상승시에 35,900원을 돌파한다라고 하면은 한번 이 42,600원까지는 한번 가져가 볼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요런 저항대도 좀 관찰을 해야 되겠죠. 요 저항대가 39,000원 정도가 되네요. 예, 39,000원 정도가 되고, 39,000원을 돌파했을 때 42,600원. 만약에 강하게 상승을 주지 않고 요렇게 올렸다가 뭐 다시 또 이탈하지 않고 이렇게 올렸다가 하면은 단기 매수가 가능한 어떤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최근에 이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도 사실 여러분들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요. 이런 자리에서 뭐 이제 단기 저항대를 못 뚫었기 때문에 매도하신 분도 계실 테고, 지금 81,500원이 저점인데, 이 저점 박스권을 갖다가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보유를 해보고 다시 상승할 때 94,400원을 돌파하는지 한번 지켜보시면 되겠죠. 돌파를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량 매도해야 되고, 하단으로 81,500원을 깬다라고 하면은 전량 매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까지 쭉 미끄러지고 장기 행보를 갈 수 있다라는 건데, 언론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카카오뱅크가 과연 10만원을 뚫을 것인가? 아니면 10만원을 뚫지 못하고 실패할 것인가? 이거는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의 어떤 유혹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어떤 기사이기도 합니다. 그런 기사들 믿고 여러분들 매매하시면 큰일 납니다. 특히 초보 투자자분들, 차트에 모든 정답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자리를 분명히 여러분들께서 제 말을 듣고요, 분명히 이런 어떤 원칙적인 이런 어떤 매매를 반드시 하셔야 된다라는 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크래프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크래프톤, 자, 한번 보세요. 크래프톤. 자, 지금 이 친구가 51만을 돌파를 못하면 전량 매도해야 됩니다. 51만 돌파하면 추세를 즐기라라는 말을 했고, 이 친구가 51만을 돌파 못하고 바로 꺾이게 되면 전량 매도해야 되고, 절대 사면 안 되는 자리다. 51만원을 돌파를 못하는데 산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그 6개월 정도의 행보를 합니다. 이런 차트들은요, 마이너스 30% 이상 하락해서 저점을 만들고 행보하는 자리에서 모아가는 매매를 하셔야 되지, 이런 고점에서 여러분들께서 60만원 올라도 돈 몇 프로 오르는데 이거 지금 매수한다고 집중해야 되는 시간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친구와 비슷하게 해서 이제 플래티어 종목을 소개를 드렸고요. 드렸습니다. 플래티어. 네, 설명드렸고요. 마지막에 하나 소프트센이라는 어떤 종목을 여러분들께 이제
최근에 이 친구는 이제 뭐 클라우드 빅데이터, 뭐 인프라, 뭐 IT 역량을 이제 비대 및 원격 의료 시장 확대 빅데이터 솔루션 사업 부각으로 이제 최근에 상승이 나오는 어떤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 5일날 한 220억 정도 폴더블 폰 있죠. 커버글라스 양산 시스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해서 이 친구가 굉장히 강한 힘이 들어왔습니다. 강한 힘이 들어왔고, 이제 폴더블 커버글라스가 이제 이 친구는 신사업 추진 소식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최근에 플립과 폴더폰의 어떤 그 히트의 어떤 영향도 있겠지만 이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바닥권에 있는 어떤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지금은 한번 이 친구가 이 저항대 2850원, 그리고 이게 임마 얼마야 이거 2000 이거 얼마죠 이거. 자, 2850원 그리고 2900원 정도 돌파한다면 치고 나가지 않을까? 왜? 이걸 믿어야 되겠죠. 이걸 믿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소프트센을 지금 바로 사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월요일 흐름을 한번 보자 이거지. 조정을 줄지 1차 도일선을 이탈하지 않고 추세를 타고 갈지 그건 모르는 겁니다. 뭐 조정을 주고 뭐 추가 하락이 없는 자리에서 모아갈지, 아니면 조정을 주더라도 박스권으로 단기 박스권을 형성하면 줄지, 아니면 5일선 이탈하지 않고 계속 저점을 높이면서 갈지 그건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가 와도 자, 상승을 한다? 그러면 눌린 구간에서 사면 되는 거고, 자, 단기 박스권으로 조정, 상승도 하락도 없다. 그러면 저점에서 모아가면 되는 거고, 만약에 하락을 한다. 하락 조정을 준다. 그러면은 하락 조정이 어디서 끝나는가? 끝나는 지점에서 사서 쇼팅 한번 날려주면 좋겠죠. 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림 맞추기입니다. 그림 맞추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우리 집중 있게 매매해서 여러분들, 자, 지수는 이제 전고점 저항대로 양지수는 아마 가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는데, 이런 판단은 빗나가면 안 되고 안 좋은 판단은 빗나가면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이 방송을 듣고 여러분들께서 좀 매매에 보탬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 초보 투자자분들께서 절대적으로 좀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는 어떤 그런 매매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디테일하고 재미있고 익사이팅한 어떤 그런 매매를 위해서는 아래 하단에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카카오톡 리딩방이 있습니다. 그 방으로 입장을 하시면 여러분들과 끈끈한 어떤 소통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계좌를 불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